놀이고시 황희영입니다. 요새 거리나 대중교통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죠. 저도 하나 사려고 했는데 저번 달에 좀 과소비를 해서 카드값이 좀... 아무튼 넓은 화면과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는 태블릿 PC는 점점 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PC 시장에서 애플 아이패드의 점유율이 올해 2분기 기준 68%! 무려 1,700만 대를 출하했다는데요. 그 외의 지분을 삼성 갤럭시 탭과 아마존 킨들이 나눠먹고 있는 판국입니다. 좀 심하죠? 이렇게 아이패드가 대세로 딱 올라간 와중에 안드로이드 태블릿은 멸망한다는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짠! 하고 나타난 것이 바로 구글 넥서스 7! 무려 7인치 안드로이드 태블릿인데요. 과연 이 넥서스 7이 안드로이드 태블릿의 구원 투수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조금 어려운 사항인 만큼 제가 직접 전문가를 모셔서 넥서스 7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함께 가시죠. Come on, baby. 블로그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 저를 모르시나요? 네. IT를 시원하게 닦아주는 블로거 칫솔이라고 합니다만. 와, 그렇구나. 이 어색함 이거 어떡하죠? 일단은 7인치로 나와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 10인치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좀 두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한 손으로 들고 있기도 편한 그런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게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메탈이 아니라 좀 가벼운 소재의 무게를 써서 재질을 써서 전체적으로 이제 쉽게 들고 다닐 수는 있는데 제가 못 믿겠어요. 정말 뭘 못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저울을 한번. 네. 370g 정도 나오지 않았나요? 네,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375g인가 그럴 거니까. 근데 해상도가 1280, 720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 의미가 사실 지금 넥서스 7 이전 세대부터 이제 1280 해상도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 이제 처음에 7인치 태블릿이 나왔을 때는 대부분 1024 600이라든가 그런 이제 좀 적은 해상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시량도 좀 적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세대를 뛰어넘어서 디스플레이 세대는 이제 좀 뛰어넘어서 1280, 720으로 확장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좀 더 고해상도 화면을 이제 7인치 태블릿에서 보게 된 상황이죠. 사실 쿼드코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코어가 많으니까 성능이 좋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테그라 3가 성능적으로 이제 다른 쿼드코어 AP를 압도하는 건 아닌데 그래픽적으로는 워낙 좋은 AP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3D 게임을 하거나 그럴 때 물리 효과를 바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된 게임들을 즐길 수도 있고 실제로 좀 더 화려한 그래픽을 즐기는 면에서는 이 지금 넥서스 7에 들어가 있는 테그라 3가 아주 적합한 그런 AP고요. 네, 아이스크림 샌드위치에서 젤리빈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실은 큰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그 이전에 비해서 UI 움직임이 그냥 페이지를 넘길 때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서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처리를 좀 더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페이지를 넘길 때도 예전에 비하면은 예전에는 이 전환 효과가 이렇게 부드럽지는 않았거든요. 좀 약간 끊기거나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제 안드로이드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하드웨어에서 어느 정도 하드웨어가 빨라지면 그 UI의 움직임이 또 좋아졌는데 지금은 하드웨어가 빨라진 거 이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가 어느 정도 그 처리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이번 젤리빈부터 그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좀 더
이제 부드러워졌고, 안드로이드 사용자, 기존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좋아졌겠구나 생각하겠는데, iOS 사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게 별거냐?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제품이 네. 미국에서는 $200라고 하는데 네. 그 $200의 장점이 뭔가요? 사실은 $199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마다 이제 좀 세금이 붙고 뭐 그러면 좀 더 오르거나 아니면 고가격 그대로 나오는데, 사실 $199에 지금 쿼드코어 태블릿, 쿼드코어 7인치 태블릿이죠. 네, 그 쿼드코어를 장착한, 그리고 램 1기가를 단 그 첫 번째 태블릿은 지금 젤리빈 처음이거든요. 그 시장에 가면은 이제 아주 싼 꽃게들이 이렇게 나올 때 뭐 1kg에 10,000원 이렇게 하면 막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정작 집에 와서 요리를 해서 먹어보면 이제 살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얘도 좀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 저장 용량이 실제로 8기가 용량이거든요. 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은 6기가밖에 안 돼요. 사실 메모리하고 연관된 문제가 제일 큰 거고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확장이 안 되니까 결국 그 확장된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메모리를 확장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는다거나 둘 중 안에 하나인데, 사실 그래서 이 넥서스 7 같은 경우는 그 구글 플레이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거든요. 단순히 앱 다운로드뿐만이 아니라 책, 음악, 영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마켓에서 구입해서 제가 즐길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용량 문제가 덜 충돌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그 앱 다운로드밖에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멜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서비스가 있는데 전부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결국엔 이용자가 다 설치를 하고 다 실행을 해서 이제 그 필요할 때마다 서비스를 이제 접속해서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죠. 안드로이드 태블릿이 죽어가고 있는데 네. 이번에 출시된 넥서스 7이 출시된 의미는 뭔가요? 글쎄, 죽는다라는 의미는 아직은 좀 그렇고요. 네, 그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뭐 그 이전에 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사실 뭐 안드로이드를 쓴 태블릿 중에 가장 가능성을 보였던 건 사실 킨들파이어라고 있었거든요. 태블릿이 나오자마자 사실은 초기에 200만 대, 400만 대까지는 무난하게 팔린 걸로 나와 있거든요. 사실 안드로이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쓸 수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뭐 비춰보면 각 나라마다 그 태블릿이 출시되는 환경을 좀 따져봤을 때 그 나라 안에서 뭐 소비될 수 있는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적으로 한 곳에서 구매가 이루어지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 태블릿하고 접목이 되지 않는 이상 좀 어떻게 보면 한계는 좀 있지 않는가 싶고, 근데 안드로이드는 아직 이 태블릿 제조사들이 이 역할이 이제 제조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는 사실 최적화를 못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보면 안드로이드 태블릿도 각자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어느 정도 뭐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이제 어떤 실적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와,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칫솔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저같이 IT 지식에 아주 조금 떨어지는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태블릿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면서 아이패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태블릿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도 살짝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야흐로 태블릿의 전성시대! 가격 경쟁력과 다양한 추가 기능을 갖춘 멋진 제품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놀이고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